2025년 3월 25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3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쌈박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뭔가 좀 찝찝하게 흘러가는데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 가서 좀 정리를 하고 뉴욕 증시 중심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실질적인 3월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는 만약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위협받는다면 3월 말이기 때문에 분기 말이기도 하고 월 말이기도 하니 윈도우 드레싱 효과, 즉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돼서 2600포인트를 지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자, 첫 번째는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발언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FOMC 회의를 앞두고였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원하게 하려면 약간 자산 시장을 빠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다가 관세 전쟁을 세게 질러서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만들었고 만약에 관세 전쟁이 일어난다면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서 연준을 압박하기 위함이죠. 실질적으로 3월달 FOMC 회의에서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4월달 FOMC 회의가 이제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조용할 겁니다. 대신 이번 주는 경제 지표가 중요한데 매월 마지막 주 중요했던 경제 지표가 바로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오히려 개인 소득이나 개인 소비 지수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분위기는 아닐 것 같다. 마치 3월 중순에 발표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지표들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되지 않고 예상만큼 혹은 예상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인플레이션 이슈가 누그러진 것처럼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에서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수라는 경제지표는 그닥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은데 오히려 다른 경제 지표들 뭐 예를 들면은 3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3월달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뭐 2월달 내구재 수주, 뭐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3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오히려 이런 경제 지표들이 만약에 부진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될 것 같다. 트럼프의 목소리도 결국에는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라면 오히려 이번 주는 트럼프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달도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의 볼륨은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고 물론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커질수록 또 5월달 FOMC 회의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경기 둔화 우려라는 이슈가 주식시장의 중심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요일 날 이번 주 그려드린 그림은 우리 증시는 기관이 지킬 것이고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라는 썸네일로 이런 썰을 쭉 풀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3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42%, S&P 500이 1.76%, 나스닥이 2.27%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4월 1일 상호 관세 관련해서 얼라더브,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에게 관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우리가 우려했던 트럼프의 그 센 캐의 어떤 그 관세 전쟁은 실질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도감이 있었다는 거죠. 트럼프가 하도 관세 전쟁을 세게 지르다 보니까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뭐 다우지수는 아니라고 쳐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조정 국면에 들어갈 뻔했었습니다.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그 볼륨을 줄일 겁니다. 왜냐고요? 4월달 FOMC 회의가 없으니까. 자, 경제지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PMI 지표, 요 녀석은요, 기준선이 50입니다. 그동안에 50 이상에서 머물렀고, 제조업 지표가 부진해도 서비스업 PMI 지표는 항상 50 이상에서 놀다가 최근 한 2달 동안 차트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듯한 모습을 그렸었어요. 그런데 다시 2월 달 서비스업 PMI 지표 51.0인데 이날 발표된 3월 달 서비스업 PMI 지표는 54.3으로 2월 대비 상승했고요. 예상치 50.0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그동안에 좀 50 이하로 위축되어 있던 상태에서 50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던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가 2월 달엔 52.7이었는데 3월 달에는 49.8로 하락함으로써 다시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예상치 51.8이었는데 예상치보다도 부진했습니다. 자, 지금 투자를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장 힘든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 혹시 3월 28일 날 윤석열이 탄핵 인용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우려감. 혹시 4월 달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이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면 뉴욕 증시에서 지금 가장 불안한 요인은 뭐냐면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경기 둔화도 아닙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걔는 원래 주둥이로 터는 애고 경기 둔화? 경기 둔화는요. 진짜 경기 둔화를 인정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오히려 괜찮아집니다. 근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이슈가 뭐냐면 어떤 경제 지표는 잘 나오고 어떤 경제 지표는 못 나오는 굉장히 경제 지표가 혼란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금리 결정이 어렵고 경제를 진단하기가 어렵고 자칫 잘못했다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도 걱정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금리 인하할 수도 없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몸담고 있는 그 주식시장이 저질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뛰어들고 싶어하는 플레이어로 뛰고 싶어하는 그 주식시장이 어떤 색깔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해도 아쉽습니다. 부족해요.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지표의 혼돈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3월 28일 날 발표되는 2월 달 개인소비 지출, 개인소득 이런 거 지난번 3월 중순에 발표했던 인플레이션 지표처럼 크게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라고만 발표해버리면 아이고 인플레이션 우려 없네. 이렇게 쿨하게 좋게 넘기면 돼요. 근데 오히려 이번 주에 발표되는 2월달 PC 개인소득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미국이 경기 둔화야 아니야. 경기 침체 갈 수 있어 없어 라는 거를 가늠할 수 있는 최근 죽쓰고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것들입니다. 왜? 어떤 지표들은 잘 나오고 어떤 지표들은 못 나오다 보니까 어떤 장단에 어느 장단에 북을 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금리 결정에 대한 분위기를 좀 보면은요.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나는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기존엔 2번으로 생각했는데 1번으로 줄였어.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미국 경제가 뭐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굳이 금리 인하를 2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1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해 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요. 6월 말까지 금리 동결될 확률이 13%에서 35.2%로 상승했고 반면에 6월 말까지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기존의 67.3%에서 59.0%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일단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거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걸 떠나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걱정되는데 트럼프의 발언을 보니 예상보다 그렇게 세지 않더라. 그냥 트럼프 저 새끼는 그냥 협상용으로 그냥 저렇게 질렀나 보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경기 둔화를 걱정할 필요가 있어?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반면에 경제 지표는 그닥 좋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중심만 잡으세요. 트럼프가 왜 관세 전쟁 지랄 연병을 했는지. 바로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연준을 압박하기 위함이다. 자, 어쨌든 3월달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놨잖아요. 트럼프는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걸 챙겼습니다. 이제 4월달은 트럼프의 어떤 발언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야 아니야 라는 것에 집중할 거예요. 4월달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쏙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단지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금리 인하하면 되잖아 라는 단순한 생각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2023년 11월 달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 작년 9월 달 50bp, 11월 25bp, 12월 25bp 고작 요 1%의 금리 인하가 투자자들한테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죠. 금리 인하를 하긴 할 텐데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그 기대감으로 띄운 주식시장이 너무 높다 보니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장에 먹히는 효과는 그닥 크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볼륨은 좀 줄어들 것이고 경제 지표, 특히 인플레이션 이외의 지표가 중요하다. 경기 둔화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들이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하게 평가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3월 24일 월요일 날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뭔가 질질질질 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질질질질 새는 거는 개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2600포인트를 일단 개인이 지키기 위함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질질질질 흐르는 이유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4월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왠지 4월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경공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까지 가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화가 나겠지만 우리 왜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지나고 보면 드는 생각이 내가 그런 것까지 겪었어? 야, 내가 살면서 그런 것까지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원하는 대로 뭐 예를 들면 3월 14일 날 윤석열이 탄핵 인용되고 그리고 우리는 5월 달에 장미 대선하고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탁탁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기득권의 힘이 너무 세고 그들은 지금 벼랑 끝에서 싸우다 보니 모든 그러니까 헌법은 다 개무시하고 법이란 걸 다 개무시하고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시간 끌고 보자.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김어준 총수가 내놓은 플랜이 필요하다. 그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할 때 인생 살면서 철두철미한 것뿐만 아니라 철상철하도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3월 28일 날 만약에 인용이 안 된다는 것까지 감안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주식시장 이야기로 돌아오면 지금 주식시장은 다른 건 제가 보지 않을게요. 전 지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2600포인트 올라왔다고 좋아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000포인트 쉽지 않다라는 얘기 계속하지 않습니까? 제가 3000포인트 쉽지 않다라는 얘기 속에는 단순히 3000포인트 안 갈 거예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근거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그리고 확실한 건 이번 주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장 초반부터 세력들이 움직임을 주목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탄핵이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력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은요. 그냥 지수 움직임 크게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세력들이 내가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어떻게 되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시장이 이렇게 되면 내가 종목을 쏴버려야지. 아니면 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하면 내가 몸을 낮춰야지. 이런 그림들을 만들면서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는데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은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사준다니까요. 일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국내 증권사 몇 군데가 뭐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 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돼서 어쩌고 저쩌고 막 개소리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1월 초에도 했죠. 1월 초에 저한테 두들겨 맞은 증권사가 대신증권입니다. 뭐 5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해줬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다. 그렇게 매수해줘서는 안 된다고요. 그냥 그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지네들은 일단 고를 질러놨는데 뭔가 근거가 없으니까 외국인 핑계를 대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수해서 판을 만들어준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공매도도 얘기해드렸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는 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MSCI에 편입돼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다 그림 같은 소리입니다. 만약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 그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공매도 날리는 겁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해드렸나요? 제가 예전에 그 30대 초반에 증조 할머니 산소에 갔다가 머리에 벌 3방을 맞았습니다. 벌한테 3방을 쏘였어요. 그래서 진짜 얼굴 막 3분의 2가 정말 선풍기 아줌마처럼 막 부풀어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뭐 다행히 꿀벌이어서 말벌이 아니어서 다행인데다가 그 다음부터 제가 두통약을 먹질 않더라고요. 이래서 봉침이 좋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근데 요즘에 다시 제가 두통약을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겪으실 겁니다. 이제 가급적이면 돈다방 미쓰리에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이나 철두철미뿐만 아니라 철상철하
아주 단디하게 마음 각오하고 좌절은 하면 안 되나? 흥분하지도 말고 침착하게 이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가면서 긴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3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뭐 시사 유튜브 같은 것도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제가 어제부터 그 좀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제가 갑자기 제목도 생각이 안 나. 넷플릭스에서 그 좀비 나오는 그 시리즈를 그냥 멍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3월 26일 수요일 새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일단 일주일 동안의 그림은 그려놨기 때문에 크다란 움직임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내일은 이재명 대표님의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새날 출연 준비 열심히 할 테니까 저는 목요일 방송에서 화요일 뉴욕 증시와 수요일 뉴욕 증시 꼼꼼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나 혼자 하기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쓰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벤트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미세먼지 조심하시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